84페이지세요. 84페이지 보시면 거기 보시면은 채권 채무 회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받을 거고 채무가 갚을 거라 그랬죠. 그래서 채권은 받을 돈, 그다음에 받을 돈이고 얘는 자산이에요. 그다음에 채무는 갚을 돈. 그다음에 남의 거니까 뭐예요? 부채. 이런 식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외상매출금하고 외상매입금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저께도 적어드렸고 몇 번 더 적을 건데, 외상 그러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은 판매와 관련이 있을 때 쓰는 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미수금하고 미지급금은 판매와 관련이 없을 때. 근데 이론상에선 이게 맞는데요. 회사 가시면 이거하고 안 맞게 쓰는 회사들도 있어요. 저도 한 2번 정도 겪었는데 한 군데는 이제 본인들 편하게 바꿔놨더라고요. 이론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한번 고생한 적이 있었고, 또 한 번은 담당자 마음이더라고요. 담당자가 미수금인데 외상매출금이야. 그럼 외상매출금이 되는 거고, 외상매출 그다음에 외상매입금인데 담당자가 미지급금으로 쓰래. 그러면 미지급금이 되는 경우들도 봤어요. 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 큰 틀은 똑같거든요. 어차피 외상매출금도 자산이고,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은 뭐예요? 부채예요. 그리고 여기 미수금은 자산이고, 그 다음에 미지급금은 뭐예요? 부채예요. 큰 틀은 똑같다 보니까 솔직히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 개정 과목 틀렸다 그래서 뭐 돈 못 받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일했을 때 좀 힘들었었던 거는 개정 과목이 바뀌니까 내가 지금 맞게 하는 건지 틀리게 하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건 좀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옆에 보시면 상거래 채권 채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거래가 뭐냐면은요, 다른 게 아니고 상거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판매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상거래 그러면은 물건 사고 파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세요.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기 85페이지 보시면 위에 보시면은 받으러음하고 지급어음이라고 있습니다. 또 영어가 또 한글로 나오고 한글은 또 영어로 나오냐. 그래서 받으러음하고 지급어음. 그래서 어음이라는 거는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어음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약속어음은 상법에서 약속어음인 거고요. 우리는 상법이 아니라 회계잖아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이제 받으러음과 지급어음이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받으러음은 말 그대로 어음을 뭐 해야 될 때요? 그 돈을 받아야 될 때, 그거를 받으러음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급어음은 돈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받으러음은 자산이고요. 지급어음은 부채예요. 왜냐하면 받으러음은 돈 받아야 되니까 채권이고, 지급어음은 돈 줘야 되니까 뭐예요? 채무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어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뜻 그대로 약속하는 거예요. 예, 근데 무슨 약속하는 거죠? 날짜 되면 뭐 주겠다? 돈 주겠다. 예, 그래서 날짜 못 지키면은 부도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가 뭐 부도 났냐 안 났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부도가 났냐 안 났냐를 판단하는 게 이제 어음을 갚았냐 못 갚았냐. 예, 요것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상거래 채권 채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거래 채권 채무라고 나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판매하고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거래 채권 채무. 그러면은 판매하고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어음의 양도라고 있어요. 그래서 어음을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음상의 권리를 자유로이 타인한테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행동을 좀 하는데 수표 받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뒤로 넘겨봐요. 왜냐면 수표 받았을 때 뒤로 넘겨보면은 어떤 수표는 뒤에가 새까맣거든요. 그 얘기는 여러 사람 손을 거쳐서 온 수표란 뜻이에요. 그것처럼 어음도 뒤로 넘겨보면은 도장이 많이 찍혀 있어. 그러면은 여러 회사를 거쳐서 온 어음이고요. 딱 받았는데 뒤에가 깨끗하네. 그러면 내가 처음 받은 어음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그 뒤에를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저기 추심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니은에 보시면 추심이라고 있어요. 추심. 그래서 추심이 뭐냐면은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추심이 돈 받아주는 거. 이걸 추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회사줄 중에 추심회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추심회사에 취업하시면 돈 받는 것과 관련된 회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돈 받아주는 회사를 무슨 회사라 그래요? 추심회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런 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회사를 추심회사라 그래요. 그래서 추심회사가 무조건 나쁜 거 아닙니다. 제일 나쁜 거는 뭐 안 갚는 게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돈 안 갚는 거. 근데 이제 추심회사가 왜 욕을 먹냐면 뭐 요즘엔 다 불법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돈 달라 그러면서 막 안 좋은 행동하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추심 그러면은 질 안 좋은 사람이 하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는데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동종업종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엉망으로 하게 되면 항상 욕은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저희 처남도 공무원이에요. 그것도 5급 공무원입니다. 고시패스에서 공무원인데 전 대놓고 공무원 욕해요. 처남 있든 말든. 근데 왜 그러냐면 잘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엉망인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저 아시는 분 중에서도 공무원 그만둔 건 후회하는데 공무원을 왜 그만뒀냐면 자기 직장 상사가 점심시간만 되면 2-3시간씩 안 보인대요. 찜질방에서 놀다 온대요. 네. 근데 안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무원 그러면 철밥통이니까 그런 걸 찔러봤자 해결이 안 돼요. 왜냐면 그 잘못한 사람들 혼내주는 사람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세게 못해요. 왜냐면 세게 했다가는 난리 나니까. 그래서 인천에 저도 이제 저희 꼬맹이가 9살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부모긴 하지만 인천 선생님들 중에 선생님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성추행했다 걸린 사람들. 네.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그 밥에 그 나물이니까 이게 뉴스에 터졌을 때에는 깨갱깨갱 하다가 조용해지면은요 항소 걸어요. 그러면 그 전에 잘렸었던 사람도 복직해요. 그러니까 뭐 감봉으로 끝나거나 그게 무조건 내려가요. 왜 그러냐면 그 밥에 그 나물이니까. 뭐 이런 게 변하지 않는 이상 공무원 지금 뭐 좋다 안 좋다 그러면서 막 뭐 올라오는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계속 욕만 써주고 싶어요. 왜냐면 한 명이라도 물을 흘려놨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원래 안 좋아요. 특히 학교 선생님 되게 안 좋아요. 왜냐면 제가 상처받은 것도 있었고. 그래도 요즘 저게 유행이라면서요. 옛날 선생님 찾기. 너가 그때 나 때리지 않았냐. 이런 거. 그래서 어쨌든 저도 상처받은 게 있긴 있는데
저는 공무원 그러면은 근데 중요한 거는 욕하면서도 시켜주면 전 할 겁니다. 왜냐면 공무원의 좋은 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안 잘리는 거. 근데 그게 되게 커요. 왜냐면 저도 지금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공무원은 어떻게 돼도 월급은 받잖아요. 네. 그게 크냐 작냐의 차이긴 하지만. 근데 그 철밥통이라는 거에 대한 메리트를 대부분 현재 공무원 하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공무원 하는 애들이 있는데 얘기 들어보면 공무원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중소기업 다니다가 공무원 돼서 그러니까 다른 일반 회사 다니다가 공무원 되신 분들이 만족도가 제일 높고요. 만족도가 제일 떨어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다이렉트로 공무원 들어가는 사람들.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공부만 하고 공무원만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 사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사기업 내부가 어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만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회사 생활 못 합니다. 왜냐면 나쁜 놈들은 어디 가나 다 있어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중소기업은 들어오면 때려쳐야 되는 거고 여긴 버티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공무원은 능력 없어도 버티면 돈은 주잖아요. 사기업은 능력 없어서 버티면 잘린다고요. 네, 그게 제일 커요. 네. 그래서 뭐 요즘 뭐 돈 조금 준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돈이 적어진 게 아니고 일반 회사가 돈이 늘어난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철밥통 그게 되게 커요. 그래서 저는 욕은 하지만 시켜주면 할 거예요. 진짜로. 네. 왜냐면 저는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세거든요. 나 그만두면 뭐하지? 특히 이제 남자분들이 그게 좀 더 세요. 여자분들보다. 왜냐면 결혼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일명 가장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여자분들이 가장인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근데 대부분 비율상으로 봤을 때 아직 대한민국은 남자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러면 항상 머릿속에서 그 고민밖에 없거든요. 나중에 잘리면 뭐 해 먹고 사나? 죽을 때까지 일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있죠. 그래도 나중에 이런 회사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추심회사. 왜냐면 추심회사에서도 격리직원 필요합니다. 왜냐면 돈 받았으면 돈 받았다, 못 받았으면 못 받았다 이런 거 다 회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저기 배서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리고 배서 나오면 무조건 받으러음이에요. 그러니까 배서가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수표 쓰죠. 수표 쓰잖아요. 수표 뒤에다 적는 건 이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수표 쓸 때 뒤에다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적고 이름 적고 핸드폰 번호 적잖아요. 예, 그런 건 이제 이서라 그러고 어음은 배서라 그래요. 그래서 어음 뒤에다가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회사 이름 이런 것들 적도록 되어 있거든요. 솔직히 안 적고 도장으로 찍긴 하지만 그래서 그거를 배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서가 나오면은 결론적으로는 우리 회사가 이 어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았었던 어음을 사용하는 거를 배서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문제 풀 때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배서 나오면 무조건 받으러. 그래서 그거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추심수수료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심수수료는 뭐냐면 돈 받아주고 수수료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부분 누가 갖고 가냐면 은행에서 많이 받아가요. 왜냐면 우리가 어음이라는 거는 날짜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날짜를 만기일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만기일. 그래서 그 날짜가 되면은 이 어음에 있는 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0만 원짜리 어음이야. 그래 날짜 되면은 내가 그 1,000만 원을 받는데 이걸 내가 직접 가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직접 가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은행에서 상대방 은행에 있는 돈을 빼옵니다. 알아서. 네, 그래서 자동으로 빼와요. 날짜 되면.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짜는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잘 알잖아요. 공짜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빼오는 대신 우리한테 수수료 달라 그래요. 그걸 무슨 수수료라 그래요? 추심 수수료. 그래서 수수료 나오면 수수료 비용이에요. 그리고 비용 그러면 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수수료잖아요. 근데 그냥 괜히 아까워요. 왜냐면 내 돈 주고 내 돈 빼는데 돈 내놓으래. 계좌이체 수수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아깝다라고 많이 느끼죠. 솔직히 저도 지금 현찰 조금 넣을 게 있는데 아침에 다른 은행 가서 넣으려고 그랬더니 수수료 1,000원 달래요. 그래갖고 그냥 들고 왔어요. 네. 여기 이따 퇴근할 때 그 통장에 맞는 은행 가갖고 돈 넣고 가려고요. 괜히 아깝잖아요. 1,000원인데 100원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추심 수수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음의 할인에다가 별표 3개. 요건 외울 거예요. 설명은 다 드릴 겁니다. 어음 할인하고 매각 거래라고 나오면 일단 외울 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2장짜리에 있어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음은 잘 몰라도 이것 뜻은 아실 거예요. 할인. 할인의 뜻이 뭐죠? 비싸게 파는 거예요? 싸게 파는 거예요? 싸게 파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는 회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이 아니고 회사 입장에서는 싸게 팔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래서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게 파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떨 때 파냐면은 이런 경우예요. 만약에 내가 1억짜리 어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만기가 되려면 1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갖고 있어야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년.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짧은 건 문제가 안 돼요. 뭐 한 달짜리 이런 건 양호한 겁니다. 막 6개월짜리 막 이런 거 줘요. 그러면 내가 이 돈을 현금화 시키려면 그 기간을 버텨야 돼요.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나 다음 달에 죽겠어. 다음 달에 돈이 없어. 근데 어음은 있어. 그러면 이거를 은행에다가 갖다 파는 거예요. 근데 갖다 파는데 아직 날짜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팔 때 비싸게 팔아야 돼요? 싸게 팔아야 돼요? 싸게 팔아야 되겠죠. 그거를 어음 할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매각의 뜻이 뭐냐면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어음을 파는 거래다. 그래서 무슨 거래라고도 해요? 매각 거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요거는 이익 보는 행동이에요? 손해 보는 행동이에요? 손해 보는 거. 근데 어쩔 수 없이 파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 돈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직 기다려야 돼. 그러면 기다리기 전에 우리 회사가 망할 수도 있죠. 그리고 실무 가시면 어음 할인이라는 말보다는 어음 깡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경제 용어에서는 어음 할인이라고 합니다. 꼭 참고하시고. 다음에 여기 매출 채권이라고 있어요. 요것도 이제 외우셔야 될 건데 매출 채권하고 매입 채무. 그래서 매출이 뭐 하는 거죠? 매출이 사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채권에는 2가지가 있어요.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 그래서 둘 다 채권이라는 게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팔고 받을 건 2가지밖에 없어요. 어음으로 받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받거나. 이렇게 이제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 다음에 매입 채무도 2가지예요.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업.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다라는 거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87페이지 미수금 미지급금. 그래서 87페이지에 보시면
미수금, 미지급금이 있는데 상거래 이외라고 되어 있어요. 이외의 뜻이 뭐냐면 판매하고 관련이 없다란 뜻이에요. 안 팔 거. 그래서 팔지 않을 거를 판매하고 관련 없는 거는 이제 미수금하고 미지급금. 그래서 우리 회계는 판매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대부분 우리가 취업하는 회사들은 이거잖아요. 수익 창출이 목적이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 수익 창출을 하려면 물건을 뭐 해야 되죠? 많이 팔아야 수익 창출이 되겠죠. 왜냐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장님들이 맨날 영업부 직원들한테 물건 팔라고 그러고 그런 얘기 하죠. 그리고 아껴 쓰라 그러고.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 이익은 이렇게 구하거든요. 수익에서 비용을 뺍니다. 이익 창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익을 늘리는 거예요. 수익을 늘려서 이익을 늘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비용이 줄어들어도 이익이 커지거든요. 왜냐하면 이럴 수 있잖아요. 100만 원을 팔았는데 비용이 70만 원이야. 그러면 30만 원밖에 안 남잖아요. 근데 100만 원어치 팔았는데 비용이 40만 원이야. 그럼 얼마 남죠? 60만 원 남죠. 그래서 회사들이 상황이 안 좋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권고 사직이에요. 직원들 먼저 쳐내요. 왜냐면 만약에 기존에 5명이 하던 일이야. 그러면 1명 쳐내서 4명이서 5명치 일을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럼 그 직원이 줄어들면 요게 줄어들잖아요. 비용이. 그래서 좋은 회사 가라고 하는 게 뭐 좋은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최근에 은행 직원들 명예퇴직 하고 있잖아요. 네, 은행 직원들은 명예퇴직 하면요 막 3억 5억 주잖아요. 네. 은행은 그만큼 줘요. 왜냐면 지금 돈 엄청 잘 벌고 있잖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집 엄청 많이 샀죠.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은행은 상관없어요. 왜냐면 집값 떨어져서 못 갚으면은 그 집 팔아서 돈 받으면 되는 거고, 집값 올랐으면은 정상적으로 돈 줄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은행이 이익이 어마무시해요. 그래갖고 지금 근데 직원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도 요즘에는 은행도 사람 뽑을 때 이쪽을 많이 뽑아요. 프로그래머.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년에 은행 몇 번 가요? 거의 안 갈걸요? 많이 안 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언제 가냐면 대출 받을 때만. 그거 빼놓고는 갈 일이 없어요. 왜냐면 핸드폰으로 다 되잖아요. 계좌이체 다 되고 송금 다 되고 입금하기는 다 되고. 그러니까 갈 일이 별로 없죠.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통폐합 중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영업점은 계속 줄어들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필요가 많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88페이지 대손회계의 별표 3개 치세요. 요거 중요합니다. 공부에서는 많이. 실무에서는 안 생기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보시면 대손의 뜻이 뭐냐면은요, 돈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 나오면은 돈을 못 받는 거. 그럼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돈 못 받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겁니다. 그래서 올해 대손 관련돼서 뉴스에 계속 나올 거예요. 터지기 시작하면. 아직 안 터져서 그렇지. 올해부터 해서 한 1, 2년 동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경기라던가 부동산이라던가 이런 게 다 안 좋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만 안 좋은 게 아니죠.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안 좋을 때 우리나라만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터졌죠. 은행 하나가 2개 날라가셨잖아요. 지금 독일도 하나 지금 위태위태하대요. 근데 대한민국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자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받아갖고 외국처럼 터질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터질 수도 있는 게, 터지게 되면 저것 때문에 터질 거예요. 부동산 때문에. 왜냐면 그 건설회사들 집 지으려고 돈 빌려줬잖아요. 근데 문제는 분양이 안 되니까 회수가 안 되죠. 그리고 돈을 못 갚잖아요. 그럼 문제는 그러면 그 집을 은행에서 가질 수는 있는데, 문제 뭐냐면 자기들이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방에 있는 거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싸게 내놔도 안 팔려요. 조만간은. 왜냐면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지방 구석에 가갖고 집이 만약에 뭐 34평형 아파트가 1억이래. 가서 살 거예요? 안 살걸요?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 싼 집을 원하잖아요. 싸고 좋은 집.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터지지 않을까. 라고 얘기하는 저지만 솔직히 안 터지는 게 가장 좋아요. 맞잖아요. 기왕이면은 웃으면서 사는 게 좋지. 보는 사람들마다 땅바닥 쳐다보고 있고 짜증내고 있고 그러면은 사는 것도 힘들잖아요. 저희가 대손회계에서 아셔야 되는 건 세 가지예요.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세 가지가 키포인트입니다. 대손 나오면. 그래서 충당이라는 글씨가 있는 게 저희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대손충당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볼 건데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두 글자가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요? 충당.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충당 나오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충당금은 못 받을 것과 관련돼서 준비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일 좋은 건 모든 회사가 돈 다 받으면 제일 좋잖아요. 근데 돈 다 받을 확률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부 못 받을 수도 있고 많이 못 받을 수도 있고 다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대손 발생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진짜 문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곳들이 국가 관련돼서 일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국가는 늦게는 줘도 안 주진 않거든요. 근데 회사는 잘못하면 부도 나버리면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개인 간의 거래도 그렇고. 개인 간에 내가 친구가 돈 빌려달라 그래갖고 5천만 원 빌려줬는데 얘가 도망갔어. 도망간 거 잡았더니 땡전 한 푼 없대. 그럼 잡으면 뭐해요? 나는 돈 못 받는데. 근데 국가는 뭐 예산이 좀 늦게 집행돼서 늦게 줄 수는 있지만 안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현찰 박치기 아니면 국가하고 거래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안전해요. 왜냐면 개인이나 회사는 잘못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그 잘못될 거에 대해서 준비해라. 그래서 요거를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고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뭐 주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네, 퇴직금 주려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 그만두면은 퇴직금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충당부채로 하는 게 아니고 요즘엔 대부분 연금으로 준비합니다. 퇴직연금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저쪽 부채 쪽에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충당 나오면 우리 회계에서는 보충법이라는 걸 써요. 그다음에 대손상각비는 언제 쓰는 거냐면은요 매출채권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 그래서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 그다음에 기타는 매출채권이 아닐 때 대여금이나 미수금, 영업 외비용. 이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대손상각비는 판매하고 관련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기타는 판매하고 관련이 없을 때. 그래서 우리 회계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1년 중요하고 판매 중요해요.
다음에 그래서 그거 두 가지 좀 잘 좀 봐주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보충법이고 그 다음에 대손삼각비하고 기타의 대손삼각비 두 가지가 있다. 그거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91페이지 잠깐 봐보세요. 그 충당 아니 그 보충법이 뭔지 간단하게만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거기 91페이지 보시면 저기 밑에 보시면은 설정 전에 10,000원 있대요. 거기 91페이지 그 위에 파란색 박스 보면은 설정 전에 얼마 있으셨대요? 10,000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대손 추산액이라고 있거든요. 요게 10,000원 있었고 그 다음에 대손 추산액이 150,000원 있었어요. 그러면 10,000원이 150,000원 되려면 얼마가 부족해요? 14만원이 부족하죠. 10,000원이 150,000원 되려면 그 부족한 거를 채워주는 걸 무슨 법이라 그런다고요? 보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충법 그래서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부족한 거만큼만 뭐 해주자? 채워주자. 그거를 보충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거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억해야 되는 건 충당 나오면 보충법이고 그 다음에 대손삼각비 언제 쓰고 대손충당금 언제 사용하는지 그것만 좀 잘 봐두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로 넘어오세요. 그래서 102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미수수익하고 미지급 비용이라고 있거든요. 요거는 오늘은 안 볼 건데 거기 미수수익하고 미지급 비용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어떻게 적어주시냐면 결산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공부하실 때 결산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결산 나오면 요나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래서 그거 참고 좀 해주십시오. 지금 안 보고 요거는 결산 때 따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104페이지도 똑같이 적어주시면 돼요. 104페이지에 보시면 성급 비용하고 선수 수익이라고 있는데 요것도 결산할 때 볼 겁니다. 12월 31일. 그래서 그렇게만 봐주시면 돼요. 요거는 나중에 날 잡아서 한 번에 볼 겁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로 와주세요. 그래서 거기 106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계시냐면, 선급금, 선수금이라고 있을 거예요. 요거는 좀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파트인데, 선급금, 선수금 옆에다가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어떻게 적어주시냐면, 계약금. 그리고 선급금은 자산이고요. 선수금은 부채예요. 하나하나씩
설명은 드릴 겁니다. 또 선급금하고 선수금. 그래서 초반에는 용어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초반에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놈의 용어 때문에 그러거든요. 왜냐면 용어가 평소에 쓰던 용어들이 아닌 것들 있잖아요. 평소에 쓰던 거는 잘 기억해요. 뭐 보험료 같은 거. 이런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기 때문에 그렇게 헷갈려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많이. 그런 부분들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되죠.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그래서 선급금의 뜻이 뭐냐면 선자가 먼저 선자예요. 그래서 선급금의 뜻은 먼저 뭐 했다? 지급했다. 근데 왜 자산이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인터넷에서 물건을 샀어요. 그리고 돈을 붙였습니다. 물건이 안 와. 그러면 기다리다 열받아갖고 취소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취소하면 내가 그 물건 받기 위해서 낸 돈은 돌려받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물건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 돈은 내 돈이에요. 근데 도착하면 이제 내 돈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게 선급금이에요. 그래서 왜 자산이냐면은 아직 내가 돈은 먼저 줬지만 물건 아직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물건 받을 때까지 그 돈은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 되는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선수금은 반대예요. 선수금은 내가 만약에 사업자예요. 그리고 물건을 팔아달라 그래서 돈을 먼저 받았어요. 네, 돈은 먼저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터진 거죠. 어떤 문제가 터졌냐면 이런 문제가 터질 수도 있잖아요. 돈 받으려고 했더니 그 물건을 보내려고 했더니 물건이 없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물건 없으면은 손님한테 이렇게 전화하겠죠. 저기 죄송한데 지금 물건이 없어요. 돈 다시 돌려드릴게요.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선수금도 아직 내 돈이 아니에요. 근데 왜 내 돈이 아니냐면 아직 확정됐어요, 확정 안 됐어요? 확정 안 됐죠. 그래서 확정이 돼서 그 물건을 내가 팔면 그때부터 그 돈은 누구께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107페이지 보시면은 선납세금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세금이라고 있으세요? 선납세금. 그래서 선납의 뜻이 뭐죠? 선납. 예, 먼저 뭐 했다? 냈다. 그래서 세금을 먼저 낸 거를 선납세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선납세금 관련돼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앞으로 제가 요런 거를 많이 써드릴 거예요. 원천징수라고. 그래서 원천징수가 뭐냐면 우리 월급 받잖아요. 월급 받을 때 회사에서 세금 띄고 받잖아요. 네, 그거를 뭐라 그래요? 원천징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를 당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돈 받을 때 회사에서 뭐 띄고 받죠? 세금 띄고 받잖아요. 네, 그거를 일명 원천징수 당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나오면 두 가지를 항상 적어드릴 거예요. 우리가 월급 주면서 세금 띄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는 예수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월급을 회사에서 주잖아요, 직원들한테. 근데 그 월급을 줄 때 다 줘요, 세금 띄고 줘요? 세금 띄고 주죠. 예, 그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선납? 그때는 예수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금의 성격이 뭐냐면은요. 세금 돈 주는데 세금 띄고 주는 거. 그거를 예수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또 보실 게 반대로 받을 때 세금 띄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를 이제 선납세금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자 수익이랑 법인세 중간예납.
네, 이럴 경우에는 세금을 먼저 냈다 그래서 선납 세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봐주세요.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이제 월급 줄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금은 부채입니다. 그래서 예수금이 주로 이제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은요. 요때 많이 쓰여요. 언제 많이 쓰이냐면 그 직원 부담분. 그래서 우리가 월급 받을 때 세금 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띄는데 어떻게 띄냐면은 요런 것 띱니다. 건강보험,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대표적인 것만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이런 것들을 세금을 띄고 받잖아요. 그래서 그 세금 띄는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금이 돈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금의 뜻이 뭐냐면 세금 내려고 돈 받는 거를 예수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최종 목표는 뭐 하는 거라고요? 세금 내는 게 최종 목표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선납세금이 먼저 세금 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선납세금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은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선납세금은 미리 내는 건데 우리 법인세는 3월 달에 내요. 몇 월에 낸다고요? 3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3월은 내년 3월이에요. 올해 3월이 아니고. 그래서 내년에 3월 달에 낼 세금을 먼저 냈다. 그래서 무슨 세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납 세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교재는 108페이지. 그래서 거기 108페이지에 보시면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있거든요.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이고 매입세액을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하고요.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고 매출세액인데 요건 나중에 따로 배울 거예요. 요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소모품 있거든요. 요거는 요렇게 적어주세요. 소모품은 자산이고 그 옆에다 요것도 하나 적어주세요. 어저께도 한번 적었었는데 소모품 B는 비용이에요. 그 부분 참고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109페이지 가지급금과 가소금.
그래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라고 있는데요. 가지급금은 자산이고 가수금은 부채예요. 그리고 얘네는 임시계정이에요. 아까 그 현금과 부족도 임시계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임시계정의 뜻이 뭐냐면 잠깐만 쓰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계정이라고 하는데, 얘네가 왜 임시계정이냐면 가지급금의 뜻이 뭐냐면은요, 지급은 했는데 가짜로 지급한 게 아니에요. 지급은 했는데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 쓸지, 얼마를 쓸지, 어떻게 쓸지 모르는 거. 그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가지급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가지급금이 두 가지로 쓰이는데, 하나는 출장비. 우리 직원들이 출장 가면 출장비 줘요, 안 줘요? 주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사람이 출장 가서 얼마 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디에다 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대부분 출장 갈 때에 좀 넉넉하게 주잖아요. 왜 그러냐면 가서 얼마 쓸지 어디에 쓸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가지급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장님이나 임직원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도 가지급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침에 출근했는데 사장님이 나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나 이따 몇 시에 나갈 거야. 나갈 때 돈 30만 원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30만 원을 준비해 놨다가 사장님 나갈 때 뭐 해야 되죠? 드려야 돼요. 그리고 드리면서 꼭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보냐면, 사장님 이 돈 어디 쓰세요? 라고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봐요. 그러면 대부분 사장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이따 누구 만나서 뭐 하는데 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사장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야기하시는 사장님도 있냐면, 내 돈 내가 쓰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물어보냐 라는 식으로 좀 이제 안 좋게 이야기하시는 사장님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좋게 얘기하나 안 좋게 얘기하나 몰라요. 정확하게 어디 쓸지. 그래서 그 모르는 돈을 뭐라 그런다고요? 가지급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가수금. 가수금은 이거 설명하다 말았구나. 네. 그래서 우리는 출장비는 가지급금 처리하고요. 출장 갔다 와서 정산해요, 안 해요? 하죠. 이때는 일반적으로 여비교통비 처리합니다. 그래서 출장 갔다 와서 정산하게 되면은 뭘로 처리한다고요? 여비교통비로 처리한다라는 거 꼭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수금은 수금의 뜻이 돈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돈은 받았으나 내용을 모를 때. 참고로 내 통장에는 안 들어오지만 실제 이거는 있대요. 뭐는 있냐면은요, 그 통장에 잘못 들어가는 돈이 1년에 한 몇천억 된대요. 우리가 계좌번호 하나만 잘못 눌러도 엉뚱한 통장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 통장에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돈이 찍혔어. 네. 근데 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 돈을 뭐라 그래요? 가수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돈이야. 네. 그래서 수금 그러면은 돈 받은 거죠. 그래서 모르는 돈을 뭐라 그런다고요? 가수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참고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재는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가 4시에 재고자산 볼게요.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